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숨만 쉬어도 괜찮아요.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문제 주고 사고력만으로 풀어봐 하면서 오히려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는 교과 수학을 정석적인 풀이 방법들로. 저학년 수학하면 저희는 이제 창의력 수학이 먼저 딱 떠오르거든요. 단 한 번도 초등학교 때 창의 사고를 한 친구가 안 한 친구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더 잘 나왔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취합한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형태의 수업들은 실제로 그냥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문제 주고 사고력만으로 풀어봐, 생각만 잘하면 답을 구할 수 있긴 해.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때가 돼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도구를 받게 될 거고 수학적인 개념을 알게 될 거고 방정식이라는 식도 세우게 될 줄 알고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식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면 우리는 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배우고 나면 이게 그냥 스르르 풀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한테 중학교의 기본 문제를 갖다 주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걸 사고력 문제라고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사고력 교재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물론 문장제 문제 이렇게 해서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영희는 1시간에 사과를 몇 개를 먹고 뭐 어디서 몇 개를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식으로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뭐 3번에는 뭐하고 5번에 뭐해서 7번째는 모양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추론, 뭐 규칙성 찾기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뭐 추론하는 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조차도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수열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돼서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다 카운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숫자들의 배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식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값을 다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곧 배우게 되는데 그걸 남들보다 땡겨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한테 3학년한테 규칙 몇 개 주고 찾아봐. 너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구나. 사고력이 좋아.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인 거예요. 오히려 교과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에서는 학교에서 평가하는 거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역량까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근데 대부분의 사고력 문제들이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끌고 내려와서 이걸 풀 수 있냐? 배우지 않은 걸 풀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사고력,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올라가면 도구들을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 공부해도 괜찮고 만약에 이때 가서 배울 것들을 내가 여기까지 다 공부를 마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학년 이렇게 선행학습이라는 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배워서 풀게 되면 그거는 사고력이 아니라 그냥 수학 내가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건 사고력은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A급 수학이라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어려운 문제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 수학에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 문제는 그냥 뭐 이를테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딱 여기까지 공부하면 바로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중학교 학생들 그거 주면 좀 어렵게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심화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아이가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정해졌죠. 그거는 어떤 목적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목표를 두고 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보통의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좋다. 하면서 오히려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될 거예요. 좀 쉽게요. 네. 초등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딱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에요. 저만의 정답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숨만 쉬어도 괜찮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아빠랑 캠핑 다니고 피아노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고 노래 부르고 뭐 TV에서 가수 나오면 그 춤 따라 춰보기도 하고 나가서 축구 해보기도 하고 그냥 온갖 감각기관들을 다 발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뇌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많은 뇌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들을 그 운동할 때 쓰는 이런 감각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잘 잡으려면은 손끝에 힘도 잘 잡아야 되고 팔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될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들을 적당한 힘으로 다 잡을 수가 있지만 이걸 로봇에게 잡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란 말이죠. 그것들을 그 복잡한 계산들을 우리는 뇌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단 이야기는 왜 운동도 국가대표까지 올라가게 되면 머리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잘하는 사람들은 뇌 발달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발달된 뇌가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기억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뇌는 항상 풀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뇌 발달이 만 10세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냅스가 엄청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10세까지 10살 때까지 이 시냅스가 엄청 많아지게 되고 거기서 지능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을 온통 다 발달시켜 놓는 게 나중에 공부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숨만 쉬어도 괜찮다. 대신에 아이가 어디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지, 피아노를 좋아서 치는지, 아니면 너 엄마가 피아노 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래가지고 끌려가서 피아노 못 치면 볼펜으로 손가락 맞고 막 이런 것들은 재미없단 말이죠. 그냥 이것도 그냥 즐기면서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재밌어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엄마가 잘 관찰하고 좋아하는 거 더 많이 하게 해주고 또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좋아할 수 있게 한번 쓱 밀어 넣어 봐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기관부터 시작해서 다 발달을 이뤄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아요.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 늦으면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갈 때부터예요. 뭐 한 1, 2년 정도는 편차는 좀 두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에요. 이때부터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퍼즐 가지고 놀아도 괜찮고 레고 블록 가지고 놀아도 괜찮고 바둑알 가지고 놀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교과 수학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제 창의사고라는 이름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네, 이런 방법, 그것도 맞네, 이렇게 가는 방법, 그것도 맞네, 이 칭찬을 많이 받아온 아이들은 교과 수학에 적응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창의사고를 하다가 초육 때 온 거예요. 선생이 풀어주는 문제 풀이의 정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장 최적화된 풀이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것도 맞기는 한데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풀 거야.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해오면서 재밌었던 거, 자기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던 건 나만의 독특한 풀이 방법을 떠오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늦게까지 있다가 온 아이들이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고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가장 정석인 이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푸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걸 약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게 좀 늦어지게 되면 중학교 때까지 올라와서 저거 말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교과목에서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익혀야 되는 것들을 익히는데 속도를 좀 늦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는 교과 수학을 정석적인 풀이 방법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나서 거기에다가 나만의 풀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는 풀이 시간 기준으로 혹은 범용적인가 이 문제만 풀 수 있는 일종의 약간 편법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이 방법들을 하나둘씩 정리정돈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수학을 한다.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수학을 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4, 5, 6학년 과정과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초등 수학을 공부하면서 약간 중학교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연결해 가면서 생각하게 되면은
초등 수학이 중등 수학을 잘하는데 잘 다져지는 그런 기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되면 소수의 사칙연산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수포자가 가장 많아지거든요. 이유는 소수의 사칙연산, 그 중에서도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면 숫자도 계산해야 되는데 소수점도 있고 소수점 자릿수도 맞춰야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걸 처리하는 게 아이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딱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모의 덧셈 뺄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우는 소수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중학교 때 그 연산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아이가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극단적으로 복잡한 수의 계산까지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하냐 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원리만 알면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4학년부터 딱 그 교과 수학을 하는데 3학년까지 그렇게 놀아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맘만 먹으면 한 3, 4개월이면 초1, 초2, 초3 때 배웠던 내용들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이들의 어떤 역량이나 그동안 빈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근데 박사님, 최소한 연산 학교 가기 전부터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럼 포함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연산 잘하면 좋죠. 연산은 수학의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뭔가 이제 문서 작업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할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타이핑이에요. 우리 한타는 잘 치는데 영타 많이 안 쳐보면은 내 아이디를 치는데 이렇게 키보드 보면서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찾아가면서 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키보드 두드릴 때 자판이 어떤 키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건 중요할 거예요. 수학에서도 연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건 타이핑 빨리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속도가 빨라서 좋죠. 그러니까 연산은 중요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연산은 계속 나오게 돼요. 초등학교 때는 구몬같이 빨간 펜 이런 것처럼 단순 숫자들이 막 반복해서 나오는 연산들을 많이 한다면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1학기 과정,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는 그냥 전부 다 대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수가 수학을 대신해서 문자를 사용하는 식들을 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X 나오고 뭐 Y 나오고 이러면 그냥 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연산 범위 안에 들어가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게 되면 미분법, 적분법도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어쨌든 고3 때까지 연산은 계속 보고 심지어 수능에서도 계산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은 사칙 연산은 드릴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초등학교 사칙 연산은 살면서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어요. 중학교 학생한테 초등학교 아이들이 푸는 문제 있잖아요. 주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 풀어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풀어요. 그걸 초등학교 때 얼마나 복잡한 수까지 딱 여기까지 빨리 풀어! 이렇게 경쟁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다. 그걸 초등학교 때 완성이 약간 안 됐다고 치더라도 아이들은 살면서 3 더하기 2는 수천 번도 더 계산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계속 누적될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기간 안에 네가 3 더하기 2 더하기 5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몰아붙이는 순간 재미없어지고 저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토 나올 것 같아요.